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SK텔레콤에서 인증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패스키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처음에 요청은 저희 SK텔레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발표 요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SK텔레콤을 대표해서 나왔다기보다는 패스키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표준 단체인 파이도, 그다음에 그 웹 표준을 만드는 웹 표준 W3C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뭐 시큐리티 엔지니어이면서 아이덴티티 표준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또는 서비스 영역에서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패스키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이제 일부 회사가 이제 회사명이 공개가 되는데 이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회사들을 뭔가 폄하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스타벅스예요. 지금 날짜가 지금 화면이 깨지긴 했는데 올해 7월 기사거든요. 비밀번호 기반으로 지금 스타벅스에 아마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포인트를 적립을 해놓고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결제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용자의 계정 정보가 탈취가 돼서 그런 사용자가 갖고 있는 포인트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을 하게 된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나왔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사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해외에서 불법 취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한 부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사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패스워드 없는 분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유출이 되기 마련이고 그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여러 사이트들을 해커가 손쉽게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용된 방법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취득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넣은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크레덴셜 스토핑이라는 공격으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이 문제가 올해 7월에 나왔어요. 국내에. 그 다음에 이건 정부 쪽 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워크넷에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크레덴셜 스토핑 형태로 입력을 해서 동일하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7월 기사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크루트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것도 7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 근처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유출을 통한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90% 이상의 확률로 다 뚫리기에 마련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안 수단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예를 들면 뭐 SMS 방식의 OTP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방식의 어떤 FC 방식의 어센티케이터 앱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여러 서비스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유저가 직접 들어가서 2차 인증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대부분의 고객들은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화면입니다. 네이버 화면이고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웹사이트 주소를 보면 네이버 포탈.com으로 되어 있어요. 네이버 많이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주소가 서비스 이용하는 주소가 네이버.com인데 네이버.com하고 똑같이 생긴 피싱 사이트를 해커가 만들고 네이버 포탈.com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구글 이런 사이트에 등록을 한 거죠. 그럼 유저는 실수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을 구글에서 했는데 거기에 실제 네이버 사이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닌 가짜 네이버 사이트가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자나 피싱 또는 스팸 메일을 통해서 네이버 정보인 줄 알고 클릭을 했다가 저 피싱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99%의 유저는 이게 네이버 실제 사이트인지 그리고 가짜 사이트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주소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유저가 여기서 뭘 하냐? 네이버 이용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때 발생하는 일은 피싱 사이트에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는 거죠. 유저의 실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 정보를 해커가 실제 네이버 사이트에 보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러면 해커의 PC에서 유저가 실제로 입력한 네이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실제 네이버 사이트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실제 계정 그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를 하는 형태로 지금 피싱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덴셜 스토핑이라는 공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싱이라는 공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내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10년 전부터 여러 기업체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패스키라는 기술입니다. 일단 오늘 인증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인증 관련돼서 잠깐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인증을 할 때 이제 2차 인증 또는 멀티팩터 인증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멀티팩터 인증은 뭐 말 그대로 인증 요소를 하나 이상, 2개 이상 이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사용자를 인증하겠다라는 형태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의 멀티팩터 인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케이스 1 방식이에요. 인증을 검증하는 검증자한테 사용자가 두 가지 요소를 보내서 검증자가 두 가지 요소를 검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이디 패스워드 검증을 해서 사용자의 널리지 팩터를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걸 베이스로 SMS를 보내고 SMS 안에 있는 OTP 정보를 유저가 정상적으로 입력하면 유저가 해당 핸드폰 번호를 컨트롤하고 있구나. 유저의 포지션을 검증하는 형태로 이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이제 검증하는 방식이 이제 케이스 1입니다. 이 케이스 1 방식이 제일 구현하기는 쉬워요. 각각 구현을 하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따로 놀게 됩니다. 케이스 1 방식은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두 번의 뭔가 여러 가지 스텝을 통해서 다중 요소 인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방법입니다.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1과 다르게 검증자로 전달되는 정보가 하나입니다. 그 케이스 1은 두 가지의 요소가 전달이 됐는데 케이스 2는 하나의 검증 요소만 전달을 하고 그 검증 요소를 또 다른 팩터로 보호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실제 검증하는 대상은 그 키 모양의 그 노란색 키를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 키는 사용자의 바이오메트릭 정보로 생체 정보로 보호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 키를 검증한다라는 의미가 바이오메트릭으로 보호된 키를 검증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베리파이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 형태로 접근을 최근에 하고 있고 그 케이스 2 형태가 오늘 설명드린 패스키의 어떤 멀티팩터 인증으로서의 인증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중요소 인증 케이스 1을 설명드렸는데 기업에서 이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 알겠어 아이디 패스워드 취약한 거 알겠으니까 우리 2차 인증 추가하면 그럼 우린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그 2차 인증 요소로 사용되는 그런 수단들은 여전히 그 아이디 패스워드와 유사하게 피싱이라는 공격에 매우 취약한 형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저가 근본적으로 실제 웹사이트와 그 다음에 페이크 웹사이트를 구분을 못하고 그 사이트에 가서 사용자의 그런 크레덴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한다는 얘기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해커가 가로채고 해커는 그 정보를 실제 사이트에 보내서 2차 인증을 유도하고 유저는 사용자가 받은 그 실제 2차 인증을 위한 정보를 또 페이크 사이트에 입력하고
페이크 사이트는 그걸 또 실제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2차 인증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것 같지만 여전히 피싱에 취약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고도화된 형태의 피싱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형태의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2차 인증 요소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가 오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안 업체 관계자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무슨 의미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PKI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시메트릭 형태로 사용자와 그 다음에 어떤 서버 사이드에 저장이 되는 거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퍼블릭 키를 활용한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실 패스키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공개키 기반의 인증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공개키 기반의 인증 방식은 검증자가 실제로 실제 인증을 하려는 대상한테 어떤 문제를 내죠. 챌린지라는 형태로 랜덤넌스를 생성을 해서 보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인증하려는 사용자는 본인만 알고 있는 키, 여기선 프라이빗 키가 되겠죠. 프라이빗 키로 그 챌린지에 대해서 시그니처를 생성을 하고 그 시그니처를 다시 베리파이어에 보내고 베리파이어는 그 유저가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로 이제 검증하는 형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킴으로 패스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PKI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패스키라는 기술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요소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PKI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CA라는 구조가 있고 뭐 RA 그리고 사용자 아이덴티파이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유저한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이 있고 그 인증서에 대한 관리는 유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시그니처를 생성을 할 때 대부분 비밀번호로 프라이빗 키를 보호해서 그 시그니처를 생성하기 위한 프라이빗 키를 꺼내고 그 값으로 이제 서명을 하는 형태라고 보면 오늘 설명드릴 패스키라는 기술은 PKI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입니다. CA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인증서도 없습니다. 물론 내부에 인증서가 존재하긴 하지만 인증을 위한 인증서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화된 것들을 좀 단순화하면서 거기에 사용자가 그 키를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전한 형태로 사용자의 또 다른 인증 수단을 바인딩하면서 동시에 유저가 한 번의 액션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패스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우리나라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설명드렸는데 공개키 기반 인증 또는 PKI를 사용하면서 가장 허들이었던 부분은 개인 키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냐가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우리나라 사이트들 특히 금융권 사이트들을 보면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었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디바이스의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프라이빗 키를 액세스하고 시그니처를 생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즉 과거에는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액세스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플러그인 형태로 개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유저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플러그인이 그럼 정말로 안전할까라는 물음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플러그인이 자주 업데이트도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특정 기술에 바인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공개키 기반의 인증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이 API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웹 환경에서는 이용을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등장이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환경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럼 개인 키를 저장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PC를 이용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파일 형태로 저장을 했어요. 특정 경로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유저의 비밀번호로 그 파일을 암호화하는 형태로 이제 저장을 했다라고 하면 PC든 모바일이든 점점 더 하드웨어가 진화가 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면서 파일 베이스의 인크립션에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환경, 그 보안 환경, 뭐 예를 들면 TE나 이런 환경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모든 크립토그래픽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키 저장을 별도의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제일 안전한 형태의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활용을 하자,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서비스에 이제 오픈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웹에서는 웹 표준 형태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API 형태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도라는 기술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파이도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패스키라는 기술이 파이도 얼라이언스가 2012년에 설립이 된 이후로 약 10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하고 표준 개발을 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패스키의 등장 배경과 그 다음에 패스키가 갖고 있는 장점들 또는 뭐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파이도 인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이 설립된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몇몇 업체들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 그 셋업이 돼서 2014년에 첫 번째 표준이 등장을 했고요. 파이도 버전 1이라는 표준이 등장을 했고, 이 안에 UAF, U2F라는 표준이 존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금융결제원 발표 내용을 보시면 파이도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거기 그 대부분의 그 기술은 이 파이도 버전 1 기반의 기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에 파이도 2라는 기술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4년에 버전 1을 만들고 2017년에 버전 2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버전 1과 버전 2는 전혀 호환되지 않는 기술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버전 1은 디프리케이트 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요. 현재 디플로이한 서비스들에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2017년도에 파이도 2라는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어요. 이 호환되지 않는 기술을 만드는 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결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버전 1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단점 또는 뭐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 이런 것들이 존재했고, 특히 이제 웹 환경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호환되지 않는 버전 2 기술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갑자기 애플이라는 큰 회사에서 패스키를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패스키라는 이름을 이때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파이도 2 기술을 기반으로 한 크레덴셜인데, 애플이 또 다른 형태의 특징을 추가를 했고 그거를 패스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애플의 저런 움직임에 발을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똑같이 패스키 지원을 약속을 했고, 그러한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C, 랩탑, 모바일 폰 이런 쪽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기기가 5년, 6년 이상 되지 않은 기기라고 하면 이미 패스키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플랫폼 또는 OS에 존재를 하고 브라우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패스키라는 기술이 뭐 차세대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 올해 봄에 구글 계정에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대신 이후에 이제 패스키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글 계정에 패스키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은 되게 단순해요. 퍼블릭 키 기반의 공개 키 기반의 인증을 한다. 챌린지를 보내서 시그니처 생성하고 시그니처를 보내고 퍼블릭 키로 검증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그 키를 관리하고 그 키를 액세스하는데 컨트롤하는 장치를 어센티케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센티케이터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에서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거나 퍼블릭 키 페어를 생성하거나 또 그 키를 갖고 액세스하고 시그니처 생성하는데 그런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이자 그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의미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키를 액세스할 때 정말로 너가 이 키의 주인이야라고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폰 또는 아이폰 기준으로 패스키를 액세스한다 또는 파이도 키를 액세스한다는 의미는 터치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 디바이스에 세팅한 락 방식을 통해서 키를 액세스한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는 안전하게 유저만이 액세스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유저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그니처 생성이 필요할 때마다 유저한테 그러한 기기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프라이빗 키를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키 기반의 인증 시스템이고, 챌린지 보내서 시그니처 생성을 하는데 시그니처 생성하기 전에 유저를 검증을 한다. 그리고 그런 유저 검증된 결과값과 시그니처를 여기에 5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시그니처라는 항목에 같이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유저가 베리파이가 됐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는지 여부를 같이 보내고 그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검증을 하는 형태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멀티팩터 인증을 서로 다른 스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싱글 스텝으로 한 번의 액션으로 두 가지 요소를 검증하는 형태로 사용자 인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느 인증 기술과 마찬가지로 등록이라는 프로세스와 이제 인증이라는 프로세스가 존재를 하고요. 등록이라는 프로세스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패스워드를 서비스에 등록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입력하는 프로세스, 이런 게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파이도나 패스키도 나의 키페어를 등록한다, 서비스에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로그인하거나 인증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가서 파이도 또는 패스키 등록을 한다라는 의미는 나의 퍼블릭 키 페어를 특정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내 계정에 바인딩을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바인딩이라는 의미가 국내의 경우에는 특히 PKI 환경에서는 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바인딩, 유저의 아이덴티티와 바인딩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런 역할이 전혀 없어요. 서비스에서 내가 유저를 등록할 때 유저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다른 형태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된 세션 위에서 유저가 아이덴티파이가 된 상태에서 크레덴셜이 생성이 되면 그 아이덴티파이가 된 유저의 아이덴티티 옆에 퍼블릭 키를 등록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PKI에서 사용되는 CA나 RA나 아니면 인증서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등록이라는 걸 할 때 여기 지금 myapp.com이라는 서비스의 도메인이 있는데 저 도메인 기준으로 등록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아까 피싱이라는 게 발생하면 유저 입장에서 구분을 못한다, 리얼 사이트와 페이크 사이트를 구분을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겼으면 구분 당연히 못하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패스키나 파이도는 크레덴셜을 등록할 때 그 사이트의 오리진 또는 도메인 정보를 바인딩을 해놓고 그 키는 그 도메인에서밖에 동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myapp.com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했다가 실수로 똑같이 생긴 페이크 사이트 niapp.com에 접속을 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이 성공이 당연히 안 되겠죠. 블락이 됩니다. 왜냐? 처음에 키 생성을 서비스에 바인딩을 해서 만들었고 저런 검증을
백엔드 서비스에서도 하고 브라우저에서도 하고 플랫폼에서도 하고 여러 장치, 여러 컴포넌트를 통해서 그런 검증을 다 수행을 한 다음에 실제 리얼 사이트에서만 키를 통한 액세스를 하고 키로 전자서명을 하게 동작을 하게 돼요. 즉 여기에 유저의 개입이 없는 거죠. 유저가 판단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구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또는 여러 가지 장치가 중간에 저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유저의 어센티케이터에는 사용자의 특정 서비스의 계정 정보와 프라이빗 키 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에는 사용자 계정에 매핑해서 퍼블릭 키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인증은 되게 단순해요. 인증해라고 챌린지를 보내면 당연히 그 디바이스가 유저의 디바이스가 그 정보를 보고 이게 정말 사이트가 맞구나라고 확인한 다음에 유저한테 너 키 있으니까 그 키로 시그니처 생성해 라고 물어보면 그때 나오는 게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유저가 그 정보를 입력하면 유저가 키를 사용하겠다라고 허가를 한 거고 그러면 사용자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프라이빗 키로 시그니처를 생성하고 시그니처를 보내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스키로 넘어가 볼게요. 패스키는 지금 앞서 설명드린 파이도 방식의 인증 수단인데 새로운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 좀 더 이 파이도라는 기술을 대부분의 유저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4개 회사가 모여서 우리는 앞으로 패스워드를 없앨 거야. 패스워드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 거야. 패스워드리스 월드로 만들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모여서 파이도라는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플랫폼, 브라우저, OS에 관련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거고 이것들을 확산시킬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패스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유저가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패스키라는 이름을 보통명사 형태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뭔가 복잡한 그런 용어, 패스워드랑 이꼴 형태로 패스키를 포지셔닝을 시켜서 사용자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패스키가 등장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용자의 크레덴셜, 프라이빗 키가 유저 디바이스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특히 유저 디바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시큐어한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저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유저의 기기가 망가지거나 유저가 새로운 기기를 사거나 기기를 바꾸거나 하게 되면 기존 기기에 있는 키를 액세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거나 인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어떤 어프로치를 가졌냐면 파이도 안전해, 편해, 다 좋아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기기를 바꾸거나 뭐 새로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덜 안전한, 덜 편한 방식으로 유저가 다시 로그인을 하고 유저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때 파이도 등록을 다시 하게 되죠.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그러면 아무리 안전한 기술을 쓰더라도 유저가 다른 형태로 폴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폴백의 보안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유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안 레벨은 그 낮은 수준의 보안 레벨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고 불편함이 존재해서 우리 플랫폼이 대신 뭘 해줄 거냐면 네가 만약에 패스키를 네 기기에 생성을 하게 되면 너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기에 우리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복사를 해줄게. 언제 어디서든 너는 패스키 한번 생성하면 언제 어디서든 기기를 바꾸든 잃어버린 새로 구매를 하든 항상 존재할 거야. 너는 그대로 쓸 수 있어. 너 폴백 필요 없어.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한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어. 이게 비전이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패스키라는 기술을 디벨롭을 했고 그걸 플랫폼, OS, 브라우저에 디플로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요거는 그 파이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인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이트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거죠. 어디는 뭐 10자리, 어디는 12자리, 어디는 뭐 특수문자, 어디는 대문자, 소문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다 다른 것도 고민이고 다 다른 값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을 쓰려고 했더니 앱별로 UI가 다 달라요. 어디는 뭐 나오고 어디는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유저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서비스별로 다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UX부터 그런 것들을 플랫폼 레벨로 다 녹여내서 서비스에서 패스키를 이용을 할 때는 다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갖고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플랫폼에 다 녹였고요. 그래서 패스키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특히 클라이언트 레이어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 복잡한 기능을 구현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OS 브라우저 레벨로 내렸고요. 그런 것들을 OS 브라우저 플랫폼에서 대신 수행을 해주고 서비스에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인증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키를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비밀번호를 없애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정말 비밀번호를 없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 때 내가 핸드폰 이용할 때 이용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서비스에 들어가서 인증을 하려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 그게 아니고 평소 때 스크린락 하는 걸 갖고 그냥 서비스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별로 사용자의 인증 경험이 다르지 않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기기에 안전하게 저장되던 크레덴셜이 백업이 되고 리커버리가 되고요.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유저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기에 자동으로 생성했을 때 싱크가 됩니다. 즉 내 기기에서 한번 생성한 키가 또 다른 나의 기기로 넘어가 있는 거죠. 아이폰에서 패스키를 생성하면 맥에 자연스럽게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저네임리스 인증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패스키를 이 사이트에 등록을 했나 안 했나 모르죠. 그리고 또 서비스 입장에서는 유저가 지금 현재 패스키를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유저를 식별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딱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페이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 패스키를 써야 돼, 모르겠어. 그거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사용자의 유저네임을 입력하는 필드가 존재하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필드. 그 필드를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너 여기에 패스키 있는데 이거 써 라고 알려줘요.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그걸 클릭하는 순간 패스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뭔가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유저를 식별한 다음에 인증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저가 거기 도착을 했는데 로컬리 체크를 했더니 패스키가 있는 거죠. 그럼 패스키로 인증을 해. 이렇게 알려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패스키를 생성했는데 동기화가 안 되는 여러 환경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클라우드, 그러니까 애플 환경에서 생성한 패스키는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환경으로 백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내가 갖고 있는 패스키로 또 다른 기기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플랫폼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현재 패스키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이게 기술을 하다 보면 사용자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술만 신경 쓰게 되고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폰에 있는 그런 인증 수단으로 특히 생체 인증이 보통 대다수이겠죠. 어떤 기기, 어떤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경험으로 비밀번호 없이 플러그인 없이 뭐 설치 없이 바로 인증을 하실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인데요. 지금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패스키를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이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용자 아이디를 클릭할 수 있는 필드가 존재하고 저걸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패스키를 서치해서 유저한테 너 패스키 있으니까 이걸로 로그인해 라고 알려주고요. 유저가 인증을 하게 되면 바로 서비스에 로그인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 안에 그 복잡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가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내가 안드로이드에 키가 있는데 패스키가 있는데 맥으로는 동기화가 아직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맥에서는 그러면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서비스 페이지에 가서 ID 영역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유저한테 뭘 알려주냐면 너 혹시 패스키 있으면 네 폰에 있는 패스키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해볼래? 라고 자동으로 알려줘요. 그럼 그걸 클릭하는 순간 브라우저에서 이런 QR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QR코드는 우리가 대부분 쓰시는 QR코드랑은 좀 결이 달라요. QR코드의 의미는 이 두 기기가 안전하게 로컬 프록시미티를 체크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와 엔드-투-엔드 인크립션 채널을 만들기 위한 웹소켓 채널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저 QR코드를 복사해서 내가 딴 사람한테 보내서 딴 사람이 그걸 스캔하면 혹시 연결이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두 기기 사이에 블루투스 로컬 커넥티비티가 연결될 수 있는 레인지 안에 있어야지만 스캔을 해도 연결이 되고요. 저렇게 연결이 되면 유저 폰에 있는 패스키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정보가 이 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웹소켓 채널을 통해서 시그니처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 정보로 맥에서 이제 로그인이 되는 거죠. 맥에서 로그인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수 있냐 서비스에서 딱 보니까 네 맥도 지금 패스키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패스키 쓰는 게 어때? 다음번에는 안드로이드 폰 없어도 여기서 그냥 바로 로그인할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저가 맥OS에서 패스키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패스키는 유저의 패스키는 이 맥에서도 쓸 수 있고 아이폰에서 쓸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고 애플 TV에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키를 활용해서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고 점진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없애가는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안 수준은 이거는 제가 어디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건 아니고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당연히 키페어를 랜덤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가 생성하기 때문에 추측 불가능하고 서비스별로 생성될 때마다 생성되는 값이기 때문에 재활용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 기기를 탈취하더라도 유저의 안전한 형태의 락 형태로 보호가 되고 있고 피싱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우저 여러 플랫폼들이 다 자동으로 막습니다. 서버 사이드 입장에서는 시메트릭 데이터를 크레덴셜을 서버 사이드에 저장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 유출이 되더라도 퍼블릭 키만 유출이 될 뿐이지 그 퍼블릭 키를 갖고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화인데요. 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맨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서비스 입장, SKT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보호를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고객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영향을 안 받고 싶은 거죠. 보안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리스크인 거죠. 저희도.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비용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좀 더 글로벌리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반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유저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요구를 하는 게 보안 다 좋은데 좀 편했으면 좋겠어. 보안이 불편하면 쓰지를 않죠. 그래서 편한 보안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비스 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얼리 어댑터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패스키를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얘기를 말씀을 잘 안 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패스라는 본인 확인 서비스에 패스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패스키로 대체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다 좋은데 그러면 너 패스키 애플에 생성하면 애플에 락인 되는 거 아니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 애플 절대 못 믿는데 저 빅테크 나 못 믿는데 이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서드 파티가 패스키 기능을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능들을
각 플랫폼에서 다 API 레벨로 오픈을 해서 유저의 선택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글을 믿으시면 구글 패스워드 매니저를 통해서 패스키를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구글 못 믿어, 원패스워드가 더 좋아, 원패스워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쓰실 수 있도록 관련된 기능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서비스 하나에 종속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입 효과는 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 자료를 제가 몇 개 넣어놨는데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의 가이드가, 니스트 가이드가 굉장히 패스키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희망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OAuth나 OIDC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